그 다음이요. 그 다음 넘겨주세요. 네. 안드레아 윌리엄스 변호사님 여러 번 제가 말씀드렸어요. 이분이 2010년도 영국에서 평등법은 차별금지법의 또 다른 이름이에요. 나저 때 앞장서서 막았어요. 그때 영국 교회가 대부분 침묵했다가 통과된 겁니다. 그러고 나서 이분이 2015년에 한국에 처음 방문했을 때 많은 교회를 다니면서 간증하고 마지막에 가기 전에 저한테 이런 얘기했어요. 한국 교회만큼은 차별금지법 꼭 막아내서 굳건하게 버텨서 무너진 유럽 교회들의 소망이 돼달라. 유능하고 충성된 이끄는 선교사로 내보내지 말고 한국 교회에 남아서 차별금지법 반드시 막아서 한국 교회를 지킴으로 선교를 계속하도록 하라. 차별금지법 통과되면 교회가 짓밟히고 교회가 몰락하면 성도들이 떠나면 우리가 파송한 2만 명이 넘는 선교사님들 다 본국으로 소환될 수밖에 없다. 후원을 못하니까. 세 번째로, 이제는 우리가 너희한테 선교사 보냈는데 이제는 한국이 영국에 선교사 보내달라. 마지막으로, 내가 차별금지법 막다가 고발당해서 벌금이 1억 9천만 원 맞았다. 지금도 영국에 돌아가면 또다시 고발당해서 법정에 서야 된다. 이러고 떠나셨어요. 근데 안드레아 윌리엄스가 아주 중요한 우리에게 언급을 하나 했어요. 동성결혼이 합법화되기 전에 일어나는 징조가 있다. 그게 뭐냐? 동성 커플에 대해서 법적 지위를 주는 거다. 미국은 2013년도에 동성 커플에 대해서 그 파트너에게 유산 상속할 수 있는 권한을 줬어요. 그러니까 2년 뒤에 2015년에 동성결혼이 합법화된 거예요. 영국도 그랬다는 거예요. 동성 커플에 대한 법적 지위가 생기면 그 다음 단계가 동성결혼 합법화니 그걸 막으라고 했는데 우리는 국회만 바라보고 있고 대법원 나온다고 했는데 그렇게 우리가 더 전력으로 막아서지 못한 사이에 대법원에서 그냥 뻥 막 뚫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마치 동성 커플에게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권을 줬기 때문에 사실혼 관계를 인정한 것처럼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것도 우리나라 헌법에 반하는 일이고 민법에 반하는 일인데 교회가 침묵하면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교회가 침묵. 제가 어떤 한 분이 판사님이 얘기하시는 거 들었어요. 이런 성별 정정에 대해서 양쪽에 소송이 들어와서 양쪽 케이스를 다 보는데 저쪽은 외국 서적 학문적인 이론 논문들 주장하는 근거가 이만큼 쌓였는데 성정별을 반대한다는 쪽에서는 자료도 별로 없고 힘이 희미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전 세계 선진국 지세가 막 그쪽으로 가서 막 뉴스 같은 거 막 몰아오는데 이쪽은 낼 자료도 별로 없고, 그러니까 판사님이 고민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말만 하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저쪽에서 창을 들고 나오면 창을 들고 나오고, 저쪽에서 활을 들고 나오면 우리도 활을 들고 나오고, 저쪽에서 권총을 우리도 권총을 들고, 저쪽에서 고사포를 쓰면 우리도 고사포를 쓰고, 저쪽에서 비행기가 뜨면 우리도 비행기가 뜨고, 저쪽에서 핵폭탄이 쓰면 우리도 핵폭탄을 써야 전쟁이 되는 거예요. 예배당 안에서만 안방통수가 돼가지고 법을 못 지켜요. 나라를 지키려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기 바랍니다. 그래서 안방통수 되면 안 되고, 교회에서만 있으면 안 되고, 세상에 나가서 빛과 소금이 되어 나라를 거룩하게 지키는 거예요. 지난번 정권 마지막에 차별금지법 통과시키려고 막 힘을 쓰는데, 제가 보고 TV 뉴스를 보고 제가 처음에 너무 어이가 없더라고요. 뉴스 한번 보실까요? 보십시오. 합리적 이유 없이 인종, 성적 지향 등을 빌미로 차별하지 못하게 하는 차별금지법. 오늘 국회 앞에서는 이 차별금지법이 21대 국회에서는 꼭 통과되기를 기원하는 오체투지 행진이 열렸습니다. 특히 오늘 행진에는 이례적으로 종교단체인 조계종의 스님들이 동참했습니다. 김지경 기자입니다. 뜨겁게 달궈진 길바닥에 양 무릎과 두 팔, 그리고 머리까지 몸의 5군데를 땅바닥에 던진다는 오체투지 행렬이 이어집니다. 국회가 서둘러 차별금지법을 만들어달라고 시위에 나선 겁니다. 이 세상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차별 행위가 금지될 수 있도록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제정되기를 국회에 한 번 더 촉구를 합니다. 21대 국회가 시작하자마자 차별금지법 제정에 시동이 걸렸습니다. 정의당이 5대 입법과제 중 하나로 선정해 바로 법안 마련에 들어간 겁니다. 혐오를 처벌로서 대가 치르도록 하는 법이 아니라 인권에 물러설 수 없는 가이드라인을 설정하자는 것입니다. 성별, 인종, 장애, 성적 지향 등 어떤 이유로도 차별은 안 된다. 차별금지법은 2007년부터 제정이 추진됐지만 번번이 무산됐습니다. 성소수자의 존재를 인정하는 데 대해 기독교 일각의 반발이 적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고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그 어떠한 형태의 차별에 대해서 반대한다. 미래통합당은 미국 경찰의 과잉 진압에 숨진 흑인을 위해 차별금지를 외치면서도 성소수자를 포함한 차별금지법 제정엔 좀처럼 나서지 않습니다. 진보진영 민주당에서조차 공감되는 그지만 보수 기독교계의 거센 반발 때문에 먼저 나설 결심을 못한다는 말이 공공연히 나옵니다. 인권위원회는 이달 말 국회에 차별금지법을 추진해달라고 권고할 것으로 보입니다.
인권위 권고를 받으면 국회는 석 달 안에 답하도록 돼 있어서 차별금지법 논의가 곧 본격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김지경입니다. 개신교 신자들인 통합당 기독인회 국회의원들은 포괄적 차별금지 법안을 동성애 반대를 처벌하는 법으로 규정하고 통과를 저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주장의 근거는 이렇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그런 말씀을 가지고 교회에서 목사님이 설교를 했을 때 벌금을 묻는다든지 하는 이런 불이익을 당할 수 있는 이런 근거들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성소수자들이 사회에서 불이익을 받느냐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그런 일이 지금 우리 현실에서 일어나고 있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있다고 얘기하시는 증거가 있으신지. 두 주장을 따져보면 우선 동성애 반대 설교는 법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동성애에 대해서 죄라고 본다라든지 이러한 발언을 하면 잡혀가는 것이 아니냐, 처벌당하는 것이 아니냐,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성적 지향에 따른 차별을 금지하는 것일 뿐 신념과 종교의 자유는 보장된다는 겁니다. 네, 이렇게 국회의원 대부분은 차별금지법을 부담스러워하고 있지만 국민들 생각은 다릅니다. 최근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에선 응답자의 82%가 우리 사회 차별이 심각하다고 답했습니다. 이에 따라 열의 9은 입법을 해서라도 평등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불교는 저렇게까지 차별금지법을 주장하고 있어요. 또 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이 이렇게 동성애 죄라고 설교하는 것은 처벌 대상이 아니다. 그 말이 사실입니까? 국회에서 그런 말을 해요. 그래서 제가 아까 법조항을 설명드린 거예요. 그리고 형사처벌도 받지 않는데, 왜냐하면 그거는 이제 국가인권위원회에 고발했을 때 고발한 자에게 대해서 불이익을 줬을 때 해당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는데, 우리나라 교단법상 동성애 문제 때문에 담임 목사님과 교회를 고발하면 그 사람은 자격정지를 시킬 수밖에 없어요. 각 교단법이 그래요. 각 교단법이 동성애를 인정 안 하고 주장 안 하는 사람은 목회자가 될 수 없고, 그리고 교회 직분할 수 없게끔 교단법들이 돼 있기 때문에. 그럼 교단법대로 그렇게 하면 불이익을 준 거니까 옛날 법대로 하면 2년 이하의 징역,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되는데, 그렇게 한 수 돌아가게 만들었기 때문에 집적은 아니다. 그런 말들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아예 형사처벌은 뺐고, 그러나 징벌적 손해배상은 있고, 그 사람들이 법조항을 가지고 정확히 왜 손해 안 보냐 이렇게 돼 있는데 라고 들이대야 말을 못할 때가 됐어요. 그 사람들이 어설프게만 아시면 안 되니까 법조항을 설명을 드린 거고, 오늘 제가 앞에 강의한 거나 오후 강의한 거나 모든 PPT와 영상은 판권이 없고 다 열려 있으니 필요한 분들은 영상실에 가서 다 받아가시고, 또 필요하면 저희들에게 요청하면 다 드릴 테니까 필요한 대로 교육부서나 그런 데서 다 사용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나가면서 그 다음 PPT 올려주세요. 참 저희가 그 위기감을 그 다음 설명했으니까 넘깁니다. 뭐라고 돼 있어요? 국민 88%가 차별금지법 찬성한다고 KBS가 공중파 뉴스가 저녁 뉴스에 나간 거예요. KBS만이 아니라 MBC, SBS 다 이렇게 나갔어요. 그러니 국민들이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89%가 또 이렇다 나온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볼까요? 이렇게 막 주장할 때 제가 국회 앞을 지나가는데 이런 트럭이 다니는 거예요. 제가 옆에 있는 간사님한테 찍으라 그래서 찍은 거예요. 뭐라고 써 있어요? 읽어주세요. 여의도 국회의사당 주위를 돌고 있는 차별금지법 제정 압박 차량. 그 내용이요. 국민 88.5%가 찬성 차별금지법 제정. 정의당 이런 트럭을 만들어서 돌고 있어요. 여러분들 가운데 우리는 차별금지법을 반대합니다. 표현의 자유, 양심의 자유, 신앙의 자유를 제한하는 동성애 독재법을 반대합니다. 이런 트럭 만들어서 차량 운행하신 분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저분들은 비진리 때문에도 이렇게 막 애를 쓰는데, 우리 교회는 그냥 지금 우리끼리만 해야 될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게 압박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제가 이걸 사진을 찍었어요. 근데 우리들이 기자회견하면 신문에 안 나가, 보도가 안 돼. 국가인권위랑 조금 이따 나오겠지만 인권보도 조직을 만들어서 소수자에게 불리한 건 안 나가게 돼 있는데 동성애도 그게 포함시켜버린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88%일 리가 있냐? 여론조사를 새로 했습니다. 여론조사 해가지고 신문 전면 광고에 주요 광고에다 냈어요. 기자회견에도 기사로 안 달아주니 그럼 우리가 돈을 모아서 전면에 사서 쫙 내고 관계된 의원들 이름 다 쓰고,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 이제 제동을 거는 거죠. 저희가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설문조사를 하니까 어떻게 다르냐? 네, 설문 내용 읽어주세요. 차별금지법의 성적 지향 항목 포함. 선생님께서는 차별금지법에서 차별금지 항목에 동성 간 성행위를 포함하는 성적 지향을 포함시키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그랬더니 반대가 55, 찬성이 26. 국민들은 동성애 들어가면 반대예요. 그러니까 제가 88% 찬성한다고 했을 때 넘겨보세요. 아빠 88% 찬성한다고 한 건 아니, 뒤로 거꾸로 가세요. 뒤로. KBS 뉴스 나온 거 뒤로 더 가세요. 뒤로. 네. 이게 어떻게 나왔을까? 제가 혼자 추측이에요. 모든 사람이 차별받지 않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는 것을 찬성하십니까? 이렇게 보면 국민 다수가 찬성하겠죠. 여론조사할 때 다르고 다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저쪽에서 여론조사하면 우리도 여론조사를 같이 해야 돼요. 그래서 문제점 있는 거 바르게 알려서 너희가 한 여론조사는 잘못됐다. 국민들에게 여론조사했더니 이렇다다. 우리는 여론조사 설문조사 내용까지 신문에다 공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못 덤비는 거예요. 여러분 재작년에 국가인권위가 또 들고 나왔어요. 여론조사를 해서 일본에 그들이 여론조사에서 차별금지법 찬성이 더 많았다 그래서 설문을 저희가 다 띄워봤어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밑줄 친 것만 읽어주세요. 사회 모든 구성원이 불합리한 차별을 받지 않는 평등사회 실현을 위해 차별금지법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얼마나 동의하십니까? 그랬더니 동의가 찬성이 67%. 이렇게 차별받지 않는 사회 만들자 그랬더니 찬성이 67%, 반대가 28% 나온 거예요. 그 다음에 갤럽이 또 조사했는데 차별금지법이 더 많다 그러는 거예요. 그 설문에 제가 띄워봤어요. 그 설문 이렇게 돼 있었습니다. 성별장애, 성적 지향, 학력 등을 이유로 한 모든 차별을 금지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귀하는 이러한 차별금지법에 대해 다음 중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랬더니 찬성이 57, 반대가 29. 찬성이 좀 줄었지만 아직도 찬성이 많아요. 왜냐하면 성적 지향, 여기 있는 성적 지향이 동성애가 포함된다는 걸 아직 국민들은 모르는 분이 더 많은 거예요. 성적 지향 모르는 분들이.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상쇄시키기 위해서, 반대하기 위해서 저희가 여론조사는 다시 했어요. 저희가 한 거는 아예 내용을 다 문제점 있는 걸 담았어요. 읽어주세요. 동성애, 성전환, 사상, 전과, 학력 등의 차별금지 사유가 포함된 차별금지법의 제정에 대해 선생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읽어주세요. 그다음. 반대 53, 찬성 32, 모름 15%. 동성애 선전환 들어가니까 국민들의 생각은 확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제는 반대가 53, 찬성이 32가 되세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저대로 하는 거 지켜보고 따라가고 아무 말 안 하면 나라가 망하는 거예요. 아멘? 저들이 80%가 찬성한다고 할 때 우리가 설문조사 했더니 그렇지 않더라. 우리 설문조사 내용은 이와 같다라고 내보니까 저쪽은 자기 설문조사한 설문 내용을 공개 못하는 거예요. 재작년에도 또 이런 일이 있어서 그들이 설문조사까지 다 갖고 와서 비교하고 우리가 문제가 되는, 국민들은 성적 지향도 잘 모르니 성적 지향에 동성애가 포함되니 동성애 성전환 듣고 물어보니 반대가 53이 나온 거예요. 이것도 신문에 또 냈어요. 왜 신문에 내냐고요? 저희가 기자회견하면 언론에 받아주지 않으니까 돈을 들여서라도 내서 국민들한테 보이고, 이만했던 국가인권위원회에 보이고 국회의원들에게 보이면 그들의 입을 다물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차별금지법을 이렇게 치열하게 막아왔는데 갈수록 어려운 상황이 되니 지금은 온 성도가 일어나야 될 때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거룩한 대한민국을 세우는, 그동안 어떻게 하면 이 나라를 세울 수 있을까, 거룩하게 지킬 수 있을까, 차별금지법으로부터 동성애로부터 제 나름대로 7가지로 정리를 해봤어요. 저는 이것이 여러분들이 듣는 데만 끝나지 않고 여러분들 가운데 이 7가지 중에서 적어도 한 가지는 여러분이 헌신하면 좋겠어요. 그래서 함께 힘을 모아 나라를 지켜나갔으면 좋겠어요. 짧게 말씀드리겠고, 이거는 모두 자료는 공개되니 필요한 분들 사용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는 성과학연구소가 필요합니다. 왜 필요한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읽어주세요. 바른 성과, 동성애에 관한 성경의 가르침과 진리를 과학적이며 객관적으로 입증하기 위한 성과학연구소 설립. 동성애 실체를 과학적으로 입증, 동성애로 인해 초래되는 개인적 사회적 폐해들 조사 연구, 동성애가 유전되거나 선천적인 것이 아님을 밝힘, 동성애가 치유될 수 있다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 다양한 과학적 연구 결과들을 종합하여 동성애에 대한 잘못된 옹호 논리 배격. 지금 가만히 있으면 동성애 유전이라고 막 나올 판이에요.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끊임없이 연구해서 그것은 사실이 아니라고 밝혀줘야 돼요. 그리고 동성애가 지금 아이를 못 낳는데 어떻게 유전이 되겠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동성애, 지금 미국 같은 데서는 동성애자 치유 전환 이거 하면 이것도 막 법적으로 제재를 걸라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동성애가 치유될 수 있다는 것을 굉장히 많은 방법으로 보여주고 실제로 치유시켜서 전환시켜야 돼요. 동성애 유전에 대한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가장 세계에서 뜨거웠던 게 1993년 읽어주세요. 해머 동성애자는 남성 동성애가 X28 유전자와 상관관계가 있다고 발표. 언론은 동성애 유전자 발견했다는 거짓을 대서특필. 동성애는 유전이라는 오해를 퍼뜨린 연구 결과. 1999년 라이스 박사는 X28 유전자를 분석하여 남성 동성애와 관련이 없다고 발표. 2005년 무스탄스키 박사팀은 해머를 포함하여 더 많은 연구원들을 팀으로 연구조사하여 남성 동성애와 X28 유전자가 상관관계가 없다고 결론. 93년도에 해머라는 동성애자가 연구팀 발표에서 연구 발표했는데 동성애 유전이라고 했더니 전 세계 언론이 발칵 뒤집혀가지고 다 대서특필했어요. 그 다음에 아니라고, 그 다음에 2005년도에 큰 연구팀이 발표했어요. 이때는 해머를 데리고 와서 같이 연구했어요. 해머가 연구한 보다 10배 이상 큰 연구팀이었어요. 그래서 아니라고 발표했는데 그거는 언론이 별로 보도가 안 돼. 지금 세상이 그래요. 그러니 우리가 치열하게 외쳐야 되고, 지금도 틈만 나면 동성애 유전이라고 막 이상한 연구를 하니 우리도 그쪽에서 동성애 지지하는 사람들이 돈 대고 연구하면 자꾸 그런 쪽으로 결과를 끌고 가니 우리도 성도들이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재산을 많이 기부하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나라를 거룩하게 하는 일에 이런 돈이 들어가서 과학자들 통해서 그런 것들에서 그때그때 반박하고 동성애가 유전이라는 걸 계속해서 밝혀내야 나라와 세상에 넘어가지 않는 거예요. 과학적으로도 밝혀야 되고, 또 한 가지는 뭐냐? 그 다음 넘겨주세요. 동성애가 좋으면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죠. 동성애가 얼마나 몸에 나쁜지를 우리가 과학적으로 다 드러내야 됩니다. 넘겨주세요. 네, 그 넘겨주세요. 시간 관계에서 넘어가요. 네. 제목 읽어주세요. 동성애는 에이즈를 전파하는 위험행동. 네, 동성애는 에이즈를 유발하는 위험행동입니다. 특별히 남성 동성애자들. 우리가 담배 피면 공익광고 나오죠. 폐암을 일으킨다고 하는 공익광고 나오는데, 그런 것처럼 남성 동성애는 에이즈를 일으킨다는 공익광고가 나가서 전체 이 에이즈 걸리지 않도록 지켜야 되고, 에이즈 때문에 들어가는 사회적 비용을 막아야 돼요. 에이즈의 위험성을 알려야 됩니다. 그 다음에요. 즉 각종 질병을 유발한다. 네, 뭐 여러분들 잘 아는 원숭이 두창 사진 한번 그 다음 보여주세요. 이거 좀 이렇게 지금 고통스러운 병이 또 발병을 했어요. 그 다음 변실금, 곤지름 등. 네, 아까 우리 설명했던 겁니다. 이 곤지름, 뭐 이 변실금 문제가 너무 심각해요. 그 다음 넘겨주세요. 여러분 아까 다 보셨죠? 보셨죠? 이래가지고 이 남성 동성애자들은 평균 수명이 현저하게 짧아요. 여성 동성애자도 평균 수명이 좀 짧은 편인데 남성 동성애자도 더 짧아. 각종 성병과 질병에 시달리다가 에이즈 때문에도 죽지만 에이즈가 아니더라도 변실금 때문에 대부분 고통당하고 곤지름 각종 병에 시달리다가 그렇게 죽어가는 거예요. 근데 중독 때문에 끊지를 못해. 그래서 우리가 이것들을 과학적으로 잘 그렇게 입증해내서 싸울 수 있는 베이스, 근거가 있어야 돼요. 우리 성경이 옳다는 걸 과학적으로도 입증할 수 있게끔 이런 과학자들, 헌신자들이 있어야 됩니다. 이걸 위해서 우리가 헌금하고 기부해야 됩니다. 성과학연구소가 있어야 돼요. 이것들을 지지해주고 후원해주고 성경의 진리를 우리가 과학으로 입증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 국민교육 계몽 홍보입니다. 그 다음 PPT 올려주세요. 네, 읽어주세요. 민주주의 사회는 표결로 결정점으로 동성애 합법화를 막기 위해서는 국민 다수를 얻어야 함. 침묵하는 다수는 카운트되지 않음. 국민들이 바르게 깨닫고 동성애 차별금지법을 함께 반대해 나갈 수 있도록 국민교육 계몽 홍보단체 설립이 꼭 필요함. 동성애자 양심고백서 전면 광고. 여러분, 민주주의 사회는 다수결로 결정돼요. 우리가 왜 지금 막을 수 있어요? 우리가 설문조사 계속해서 해서 밝히는 거예요. 얼마 전에 대해서 밝혔는데 아직까지 차별금지법 반대가 더 많아요. 여러분들이 이제 왕성하게 뛰면 더 압도적으로 많아질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국민들이 반대가 많으면 국회의원들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기는 법 알았죠? 우리끼리 좋다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동성애자하고 토론해서 우리가 이겼다고 되는 게 아니라, 국민 다수가 절반 이상이 동성애는 해롭다, 동성결혼 합법화하는 것은 해롭다, 이렇게 인식해서 그렇게 해야, 국민이 설득시켜야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이기는 거예요. 자녀교육 문제 읽어주세요. 동성애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우리 자녀들은 학교에서 동성결혼은 정상이라고 배우게 됨. 성교육 시간에 이성간 성행위뿐만 아니라 동성간 성행위인 학문성교, 국왕성교에 대해 배울 수 있다는 사실을 국민들에게 알려야 함. 이성간 성행위만을 가르치게 되면 차별행위로 간주될 수 있기 때문. 이럴 경우 우리 자녀들은 동성애에 대한 잘못된 인식은 물론 동성결혼과 동성애 위험에 노출되는 것을 피할 수 없게 됨. 자녀들의 성전환을 반대할 수 없음. 우리나라 부모님들은 대부분 자녀 사랑하는 마음이 강해서 아이들이 초등학교 교육 때부터 동성애에 대해서 우호적으로 나오고 동성애 교육된다 그러면 부모님들이 움찔합니다. 지금 우리 부모님들이 아이들 어떤 교육 받는지 몰라요, 잘. 그래서 뭐예요? 성체험 연구원 어떤 센터 같은 데 가면 아이들 중학교 1학년 아이들 콘돔 씌우는 연습 시켜가지고 그런 거 학부모들이 알고 그냥 발끈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교과 내용이 이렇다. 차별금지법 통과되면 더 심각해진다. 그렇게 얘기하면 우리 부모님들 일어납니다. 국민들에게 지금 교육의 실상을 알려야 됩니다. 조기 성애를 진행하고 있고 어린아이들에게 초등학교 때부터 자유행위를 가르치려고 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지금 진행되는 것들을 알리면 부모님들은 이건 아니지 라고 일어나는 거예요. 다음 세대 교육, 초중고 교과서가 동성애를 어떻게 소설하고 가르치는지에 따라 동성애와의 영적 전쟁에서 승패가 결정. 2015년 동성애 문제대책위원회가 발표한 초중고 교과서의 동성애 옹호 및 조작 내용 목록에 따르면 초중고 도덕과 사회, 사회문화 보건 등 총 13종의 교과서 20곳에 동성애를 옹호 조장하는 내용이 수록되어 있음. 각 교단마다 교회 주일학교 52주 공과 중 한 주를 동성애와 성윤리에 대한 성경적 관점과 동성애 차별금지법의 문제점에 대해 가르치도록 해야 함. 지금 우리나라 교과서는 너무 심각합니다. 제가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이걸 어떻게 뒤집어야 되나. 너무나 많이까지 갔는데 교회는 거기서 너무나 많이 모르고 있어요. 참 걱정이 돼요. 제가 이런 얘기하려면 뭐 한도 끝도 없어요. 지금 다음 세대 애들은 동성애에 대해서 다 동성애는 인정해줘야 된다고 그렇게 지금 인식들을 하고 있어요. 이 아이들이 이제 20대가 되고 30대가 되고 40대가 되고 50대가 되면 우리나라가 어떻게 될지 참 걱정이에요. 우리 교과서 문제에 한국교회가 우리의 생명을 걸어야 됩니다.
우리 다음 세대가 독초를 먹고 십자가의 원수가 되지 아니하도록. 제가 그때 얘기했죠. 영국 선교사님이 막내 아들이랑 서로 막 논쟁이 붙은 거예요. 영국에서 동성애 문제가 나오니까 아빠가 동성애 죄라고 하니까 막내 아들이 죄 아니라고 아빠 보고 아빠는 혐오 세력이라는 거예요. 선교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이 녀석이 아빠인 내 말을, 목사인 내 말을 듣지 않고 자기 학교 선교님 말을 믿는 거예요. 이제 우리 다음 세대가 다른 세대가 아니라 십자가의 원수가 되지 않도록 한국교회가 정신 차려야 됩니다. 이런 독초가 가득한 교과서가 있는데 한국교회가 왜 이렇게 그거를 모르고 사는지 모르겠어요. 어쩌려고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교과서 문제를 놓고 한국교회가 정말 생명 걸고 싸워야 됩니다. 우리 아이들 다 찾아와야 돼요.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대표적인 기독교 학교에서 대학교 수업 시간에 동성애 찬반 토론이 들어갔는데 79명의 학생이었답니다. 딱 한 명만 동성애 반대하고 78명이 찬성했답니다. 찬반 토론에서 이 학생이 엄청나게 깨졌답니다. 그 다음 주에 교수가 그 학생을 불러서 미안하다고, 나도 기독교인이라고 얘기하더래요. 지금 78대 1의 싸움이 기독교 대학교에서도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정신 차리지 않으면 이제 더 이상 물러설 데가 없어요. 자녀 살려야 됩니다. 저는 주일학교 각 교당 공과에서도 1년에 52주 중에서 한 주 내지 2주는 성경적 성윤리를 가르치고 동성애의 문제점을 가르치고 차별금지법의 문제점을 가르쳐야 될 줄로 알아요. 교회 교육부터 바로 돼야 됩니다. 그 다음 동성애 비합법화를 위한 국제적 연대 조직. 전 세계 230여 개국 중 동성결혼을 합법화한 나라는 약 37개국인데 비해 동성결혼을 금지한 나라는 약 68개국, 동성애에 대해 중립적인 나라는 무려 120여 개국. 미국 오바마 행정부 당시 동성결혼을 금지한 우간다 무세베니 대통령에게 강한 유감을 표시하며 4억 달러 경제 원조를 재검토하겠다고 압박함. 동성애자들이 유엔을 장악하여 유엔을 통해 동성애를 반대하는 나라들을 지속적으로 압박하고 있음. 동성애를 반대하는 사람들과 단체들 그리고 국가들이 연합하여 함께 동성애 합법화를 막아서야 함. 동성애 합법화를 막아서는 영적 전쟁은 국가적 차원을 넘어 국제적인 양상으로 변모. 네, 됐습니다. 그 다음 영상은 시간 관계상 트지 않습니다. 네. 지금 여러분 이제 동성애가 세계전이 됐어요.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이 우리나라에 주한 대사를 동성애자를 보냈어요. 이 사람이 동성애 축제할 때 되면 뛰어 단상에 올라가서 동성애 지지 연설을 막 합니다. 트럼프 때는 그러지 않았어요. 근데 바이든 되니까 또 동성애자를 또 보냈어요. 우리나라가 동성애 반대하는 나라인 거 알면도 불구하고 이제 자기네 미국이 어떤 나라가 됐는가? 음란과 동성애와 낙태와 마약을 전파하는 나라가 된 것 같아요. 복음을 전파하는 나라가 되도록 미국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돼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유엔을 장악해가지고 얼마나 전략적이고 머리가 좋고 이렇게 일을 잘하는지 지금 동성결혼 합법화된 나라는 37개밖에 안 되는데 전 세계를 막 뒤흔들고 있고 한국을 압박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 어떻게 돼요? 우리도 이제 국제적으로 연대를 만들어서 동성애 반대하는 나라들 다 연대 만들고 그래서 전 세계를 거룩하게 해야 우리도 거룩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 전파를 위해서라도 동성애 물결을 막아서는 거룩한 방파제를 세워야 돼요. 그래서 이번에 10월 25, 26, 27 저희가 생명가정 축제를 해서 먼저 30개국에서 대표들 동성애 반대하는 리더들 초청해서 국제연대를 만들 거고 다음에는 50개국, 100개국, 150개국, 200개국에서 국제적인 만들어서 우리가 선언문도 내고 각 유엔에 우리가 들어가서 의견도 내고 국제적으로 막 몰아붙일 때 전 세계는 동성애 반대가 더 많다, 일방통행하지 마라 라고 해서 흐름을 막을 뿐 아니라 전 세계를 지켜야 돼요. 이제 한국이 그런 역할을 해야 될 때가 됐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얘기하셨고 지금 유럽이 쓰러지고 미국이 무너지고 있는데 하나님 복음 받고 세계에서 두 번째로 선교사를 많이 보내는 한국이 일어나 빛을 발해서 이제 우리에게 복음을 줬던 나라들이 다시 거룩으로 섬기고 전 세계를 복음으로 섬길 때가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십시다. 그리고 너는 전략으로 싸우라. 승리는 지략이 많음에 있습니다. 제가 7가지를 나열했어요. 7가지 다시 한번 좀 보여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시고 여러분 듣고 그냥 들었다 집에 가서 흐지부지 되면 이 나라 안 바뀌고 조금 있으면 무너질 거예요. 내가 7가지 중에서 어디에 나는 헌신할까? 헌신하시고 여러분들이 협력하시고 매진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제 마지막으로 그냥 끝날 수 없잖아요. 또 다른 열매가 또 다른 출발이 있으면 좋겠어요. 마지막 PPT 올려주세요. 읽어주세요. 손가락 선교사, 미디어 선교사, 빛과 소금 선교사. 빛과 소금이 된다는 것은 대가를 치를지라도 성경적 진리를 입으로 말하고 글로 쓰고 삶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성읍은 정직한 자의 축복으로 인하여 진흥하고 악한 자의 입으로 말미암아 무너지느니라. 이 성읍을 대한민국으로 바꿔서 다 같이 읽습니다. 성읍의 대한민국 다 같이 시작. 대한민국은 정직한 자의 축복으로 인하여 진흥하고 악한 자의 입으로 말미암아 무너지느니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차별금지법 찬성이 88%라고 했을 때 우리가 다 가만히 있었으면, 그 다음에 가만히 있었으면 국론이 다 그렇게 안주 국민들도 미혹되고 넘어가겠죠. 그 다음에 국회에서 통과시키면 과반수 이상 진보정당이 차지하고 있는데 누가 맞겠어요? 누군가는 일어나서 아니다, 여론조사했더니 그렇지 않더라, 언론에 안내문 내주면 돈을 모아서 신문에 9대 신문에 내고 10대 신문에 내서라도 알리면, 그리고 그렇게 했던 사람들 이름을 다 써서 알리면 입을 막은 거 아니에요?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망하는 거예요. 정직한 자의 축복으로 나라가 진흥하는 거고, 내버려두면 악한 자의 입으로 나라가 망하는데 누군가 나서서 말해야 될 거 아니에요. 제가 또 이 일하면서 깨달은 것 중에 큰 거는, 반박되지 않은 거짓말은 진실로 통용된다. 꼬박꼬박 반박하지 않았으면 그게 사실인 것처럼 통용돼서 차별금지법 통과시켰을 거예요. 그러면 동성결혼합법은 못 막아요. 동성애 죄라고 설교 못해요. 동성결혼 예배당에서 하는 거 못 막아요. 어쩌시겠어요? 여러분 이민 가시겠어요? 선진국들은 다 그 모양인데 어느 나라로 가시겠어요? 아프리카로 가보실까요? 이민 가지 말고 이 나라 지키십시다. 이게 그 차별금지법의 제2의 신자참배예요. 우리의 신앙의 양심과 생명을 걸고 우리가 막아야 돼요.